자,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굿방 4월 11일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이었고 오늘도 하락 이어졌는데요. 네, 일단 시황적인 부분도 오늘 뉴스에 다 나와 있으니까 바로 뉴스로 넘어가면서 시황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늘 빠진 이유는 이제 CPI라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영향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지난주 일단 금요일날 좀 상승이 나왔어요. 2차전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나왔는데 일단 나스닥도 그때 이제 알려드렸던 그 지지 라인을 조금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그렇게 좀 올라올 수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 기술적 반등, 왜냐면은 지난주 이제 6일부터 시작된 이제 외국인 매도,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금요일날 살짝 덜 팔았을 뿐이지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그 지지 라인을 금요일날 미국 증시에서 마감때 결국에는 깨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보면서 말씀드리죠 결국에는 여기를 결국에는 이제 깨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영향도 좀 받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했던 게 결국은 이 CPI라는 부분인데, 자, 보시면 일단은 중국 오늘 이제 하락 출발 이후에 지수는 조금씩 반등을 좀 하고 있었는데 중국 증시 개장과 함께 중국 증시가 좀 급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영향을 좀 받았는데, 중국 3월 소비자 물가가 1.5%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인 1.2% 대비해 가지고 좀 올라가는,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 자,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 긴축 정책, 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자,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해서 그 경기 회복이 뒷받침이 전제 하에 이제 좋다라는 부분인데,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금리 인상이 악재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이제 물가도 빨리 잡아야 되고 계속,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일단 중국이 이렇게 해서 올라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12일 날 발표가 있어요. 이 CPI가 또 강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제는 좀 정점이지 않느냐, 이제 정점론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는 근데 이때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랑 같이 계속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게 바로 식량 가격 지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식량 관련주 다시 올라가고, 일단 하락장이다 보니까 하락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식량 가격 지수, 그 다음에 상해 이제 봉쇄가 장기화가 되고 있고 오히려 감염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광저우까지 봉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물류 관련주, 그러니까 지수 하락에 영향을 주는 물류 관련주도 상승을 주고, 괜히 이제 식량 올라가니까 이제 수산수도 좀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실질적으로 이제 7일 아침, 6일날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새로 보이고, 7일 아침에 이제 외국인 매도가 이제 확실해졌을 때, 그때 기점으로 지수가 하락을 하는구나, 그럼 지수 하락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이제 좀 더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제 흐름에서 약간 스펙주 움직임, 키움 6호가 상장하고 나서 이제 슈팅을 주는 것도 있었는데, 원래 이제 지수 하락에 마땅하게 이제 올라갈 게 없다 보면은 이제 괜히 이런 것들이 올라가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쌍용차 관련 인수 관련주 이렇게 이제 좀 개별 강세 섹터가 있긴 한데, 원래 이제 품절주, 우선주, 신규 상장주, 스펙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일단은 신규 상장도 하고 이제 스펙 지수 하락에 어느 정도 다 맞아 떨어지는 이제 키움 6호 스펙이 이제 상가를 가면서 이제 스펙 관련주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때 시그널이 나왔을 때 좀 더 고민을 했다라고 하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오늘 나왔던 뉴스 그다음에 이제 또 큰 게 이제 바로 이 광저우 부분인데요. 자, 상하이 신규 감염 7일째 최고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광저우가 이제 시당국에서 1일 신규 감염자가 10명, 10만 명도 아니에요. 10명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중국은 제로 정책을 쓰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봉쇄를 하게 되는데, 전 주민 핵상 검사 실시해가지고 1900만 명이 넘게 완료가 됐는데, 인구가 여기가 260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제 대면 수업도 중단을 했고, 만약 이제 광저우까지 봉쇄가 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공급망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뭐 상하이는 15일째인데 계속해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뭐 식량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일단은 광저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기술 허브인 선전, 그 다음에 금융 중심지 홍콩과 인접한 지역에 있고요. 외국인 투자 기업만 3만여 개 등 수많은 공장이 몰려 있어서 중국의 제조업 허브로 불린다. 그리고 광저우항은 세계 5위 물동량을 자랑한다. 자, 만약에 전면 봉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역 경제 타격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광저우항이 봉쇄됐을 당시에도 컨테이너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글로벌 운임 상승의 원인이 된 바가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선전시, 그 다음에 상하이, 그 다음에 이제 광저우까지 지금 흐름이라고 하면은 거의 봉쇄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잖아요. 코로나라는 게 이렇게 쉽게 잡히는 것도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감염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야 이제 인구의 3분의 1이 걸렸다고 하니까 이제 좀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 오미크론 이후에는 계속해서 많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뭐 요런 뉴스에 인해서 오늘 뭐 한솔 로지스틱스, 이런 거 물류 관련주 충분히 오후장 슈팅 공략해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결과가 주말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도착한 안철수 위원장은 현대차 자율주행차인 솔라티 로봇 셔틀을 탑승해서 행사장인 현대 디자인센터까지 이동을 했다. 자, 이 부분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안철수 위원장의 각별한 관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 안철수다운 것 같아요. 안철수는 딱 자율주행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일 것 같았고, 그런 모습이 나왔고, 결국에는 나중에 안철수 입에서 주행에 관련된 정책 한 번은 나올 것 같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인데, 자, 지금은 어차피 좀 지수 하락이다 보니까 하락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관련주들. 자, 그다음에 이번 주 일정으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가지고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에 힘을 싣는다. 내용까지는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제가 보는 포인트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아직까지 멀었잖아요. 자, 요게 포인트가 아니라 재개발 사업장의 부산항 북항을 찾는다. 자, 여기 관련주가 이제 KLS랑 토탈소프트예요. 요거가 이번 주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가지고 엑스포에 대한 얘기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북항 재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 자, 이것 때문에 오늘 뭐 큰 파동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 같은 장에서 뭐 4.78% 같은 상승 정도가 나왔어요. 이런 것도 그래도 이번 주 일정을 노릴 수가 있는 뉴스였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에 뭐 추가적인 뉴스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스크의 이제 테슬라가 내년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주말에 있었고요. 오늘 장 초반 로봇 관련주의 상승이 있었는데, 자,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정말 사람 같은 이 로봇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공장 같은 데서 이제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되게 어렵고 힘들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로봇들이 대체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내년에 이것을 생산을 하겠다라는 게 골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머스크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테슬라 자동차보다 세상을 더 크게 바꿀 것이다. 어, 자, 다만 이제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어렵다 뭐 이런 거예요. 자율주행조차 확실하게 해결하는데 근접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년에 저거 로봇을 만들겠느냐. 자, 그다음에 그동안 신제품에 대해서 과장된 언급을 많이 했고 실제 생산은 당초 발표보다 늦어지는 사례가 많았다고 언론들은 지적을 했다. 자, 맞는 얘기예요. 전부 다 맞는 얘기고 저 역시도 내년에 저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것은 자, 과장을 많이 하는 것도 머스크가 이제 하는 그동안 이제 언론의 패턴들을 보게 되면은 과장된 의견도 많아요. 자,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가 잡았다라는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실제 생산은 당초 발표보다 늦어지는 사례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늦어지는 사례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테슬라가 해냈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 그러니까 많은 기업, 우리나라 기업들도 로봇 외치고 주주총회에서도 네, 로봇 얘기만 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이제 같이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미국 기업의 이제 대표적인 테슬라도 이제 로봇 하고 있다. 자, 요거 하나 체크하고요. 자, 예전에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전부터 테슬라를 가 이제 엄청난 이제 주가 상승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전기차로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그러한 상승이 나온다는 거는 보장은 없는데 만약에 이제 로봇까지도 그렇게 진짜 뭐 머스크 말처럼 그렇게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제2의 전성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전기차만큼의 파동까지는 이제 로봇도 실제적으로 내년에 그렇게 됐거나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이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테슬라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이제 테슬라 관련주 하면 이제 전기차였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먼 미래에는 로봇 관련주가 이제 테슬라 관련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그냥 명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테슬라까지도 이제 로봇을 하고 있다. 자, 요 정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고 테슬라에서 저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개발을 안 했고요. 뭐 생산 지연, 연기 뭐 이런 얘기 떨어지고 그 사이에 이제 로봇 관련주도 조정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은 저 모멘텀에 다시 잡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로봇에 대한 뉴스들 우리 국내 기업들 저번 시간에 다 또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참고할 사항은 된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전수 해상 방류에 대한 얘기인데요. 빠르게 이제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홀텍이에요, 홀텍. 폐쇄 원전이 있어요. 폐쇄를 하게 되면서 원전 안에 이제 원전수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근 바다로 방류를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논란이 되죠. 지역 사회나 아니면 거기 이제 주민들. 일단은 여기 보관 중인 게 약 400만 리터라고 합니다. 저거 아닙니다. 오타예요, 오타. 자, 그 다음에 일단 얘기를 볼게요. 이미 지난 50년간 바다로 원전수를 방출해 왔다. 하지만 이제 연구 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는 주장. 그 다음에 뭐 방류하는 방법이 있고 물을 증발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요거는 비용이 많이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방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규제하는 오염 물질이 없다라고 하면은 승인 없이도 바다에 방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니까 방류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홀텍은 2011년, 2013년 각각 124만, 118만의 원전수를 방출한 바가 있다. 처음이 어렵지. 네, 한번 했던 사람은 두 번째는 쉬워요. 게다가 얘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홀텍은 올해 안에 원전수 처리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 여기까지 봤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더 있어요. 일본의 오염수 방출 문제가 끝나지가 않았죠. 걔네는 100만 톤이에요. 진짜 수치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우리나라 인근이에요. 이게 언제냐면은 내년 4월 달입니다. 자, 홀텍도
원전수가 이제 올해 안에 결정을 한다라고 하죠.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지금 방류 쪽으로 확률이 많이 높아요. 저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확률은 높아요. 그리고 이게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어쩐지 미국이 일본에 오염수 방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네들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사태로 봤었을 때도 우리가 이제 체르노빌 공부를 하면서 원전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는데, 이 원전이라는 게 결국에는 미국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일본도 이제 방류를 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나중에 세계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까지 우리는 좀 넓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방류를 하는 쪽으로 결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요지는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다음 올해 말쯤 되면은 이런 홀택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4월달 방류 문제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질 소지가 있겠다라는 부분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김은혜 경기지사 출마 선언에 대한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김은혜가 누군지는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국민의힘 소속의 21대 국회의원으로 지역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이다. 네, 국민의힘 소속이고 성남시가 이제 지역구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학력을 보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석사, 이화여대에서 학사, 그다음에 정신여자고등학교를 나왔다. 자, 그다음에 이제 MBC 소속의 앵커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KT 쪽에서 전무 이사를 지낸 적이 있고요. MBN 앵커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건 아까 앞서 알아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왜 알아보냐면은, 네,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에서 김은혜 지지율이, 네, 유승민이랑 김동연을 이겨서 1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었던 테마였기 때문에 관련주를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6월 1일, 네,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지지율 상에서는 김은혜가 높아요. 근데 이제 당내에서 따지면은 일단은 유승민이 좀 앞선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를 이제 좀 봤었을 때는 확실히 이제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를 좀 가져갈 확률은 좀 높아 보인다.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은 원래 좀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성남 분당 이제 갑을 이제 경선을 할 때 정말 초접전이었어요. 표 차이가 1126표인가? 네. 정말 극적으로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이번에 이제 윤석열 당선이 되고 나서 좀 넘어가는 흐름이다. 그 다음에 이제 김은혜 지지율이 높았고, 일단 뭐 유승민 관련주나 뭐 김동연 관련주 다 움직임이 나왔고, 뭐 국무총리 관련주도 다 움직였는데, 일단은 뭐 김은혜 관련주로서는 우리가 이제 앞서 알아본 대로 MBC 출신이다 보니까 IMBC가 좀 움직여요. IMBC. 네, IMBC가 네, 오늘도 9% 상승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T, 네, 전무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KT, 근데 이게 그 전에도 많이 올라갔어요.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뉴스 때문에 KT는 좀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동문으로서 하나가 인맥주가 있는데, 부회장이, 네, 저기 오리콤인데, 네, 부회장이 저기 이화여대 동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근데 오리콤은 정말 최근에 이제 박용만 관련해가지고 움직이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박용만 때문에 올라갔다가 이제 박용만이 이제 국무총리가 안 됐고, 한덕수가 됐죠. 야, 그러다 보니까 다시 내려왔는데 다시 또, 네, 또 정치 인맥 그 테마주로 또 엮이는 모습이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목 관련주다. 김은혜 관련주. 6월 1일 지방선거다. 그리고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다. 네, 요렇게 정리하고 오늘 뉴스는 마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